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는 우리가 매일 쓰는 거대한 쇼핑 앱들과 만나서 신흥시장의 결제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혁신의 최전선, 그러니까 중남미와 동남아시아에서 어떤 거인들이 격돌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깊숙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에서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해외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한테 돈 보내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요. 기존 방식은 정말 느리고 수수료는 또 왜 그렇게 비싼지 무려 5에서 7%나 됩니다. 기술은 이렇게나 발전했는데 왜 국제 송금은 아직도 이렇게 비싸고 비효율적인 걸까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바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했습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수수료도 거의 없이 국경을 넘나들 수 있게 된 거죠. 와, 이거 정말 혁신적인데? 그런데 말이죠.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 갈등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바로 오프램프라는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수수료를 엄청나게 아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디지털 달러를 내가 사는 곳의 현지화폐로 바꾸려고 하니까 그 아꼈던 돈이 마지막 환전 단계에서 다 녹아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허무하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송금의 마지막 퍼즐 조각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시장을 놓고 싸우는 핵심 경쟁자 3사를 비교해 볼 거고요. 이들이 어떤 경쟁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 또 대중화까지 어떤 과제들이 남아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경쟁이 결국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송금의 마지막 퍼즐 조각부터 한번 맞춰볼까요? 이 오프램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진짜 혁신은요, 송금 기술을 더 좋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예 그 환전이라는 과정 자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바로 이겁니다. 해결책은 바로 닫힌 고리, 영어로는 closed loop, 생태계를 만드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해외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송금을 받았는데 이걸 굳이 현지 돈으로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냥 내가 매일 쓰는 그 쇼핑 앱, 배달 앱에서 바로 결제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마지막 퍼즐 조각이고 여기서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거대한 닫힌 고리 생태계를 과연 누가 만들 수 있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전쟁의 무대, 라틴 아메리카와 동남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이 지역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현지 통화 가치가 불안정해서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에게는 정말 최고의 기회의 땅인 셈이죠. 오늘 우리가 주목할 핵심 플레이어는 바로 이 세 기업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메르카도 리브레,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C 리미티드와 그랩. 여기 표를 좀 보세요. 사용자 수가 어마어마하죠? 그냥 쇼핑만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플랫폼들 안에서 먹고 사고 돈을 보내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주자, 메르카도 리브레입니다. 여긴 명실상부한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어요. 흔히 라틴 아메리카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데 이들의 행보는 정말 과감합니다. 이미 멜리달러라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딱 내놨거든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랑 메르카도 파고라는 핀테크 서비스가 아주 완벽하게 통합돼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닫힌 고리를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는 거죠. 다음은 동남아의 슈퍼 앱, 그랩입니다. 그랩의 전략은 정말 똑똑해요. 보세요. 이들은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지 않아요. 그 대신에 이미 시장에서 널리 쓰이는 USDC나 USDT 같은 외부 코인으로 자기네 지갑을 충전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거죠. 이걸 자산 경량화 전략이라고 하는데 직접 코인을 만들 때 따르는 엄청난 규제 부담이나 리스크 없이 아주 빠르게 시장에 진입해서 이게 정말 될까?를 테스트해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영리하죠? 그리고 마지막 주자는 바로 잠자는 거인 C 리미티드입니다. 아마 쇼피라는 쇼핑 앱으로 더 익숙하실 텐데요. 사용자 기반이 무려 3억 5천만 명 이상이에요. 압도적이죠? 핀테크 자회사인 C머니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직 이 스테이블 코인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공식적인 움직임은 없어요. 그래서 잠자는 거인인 겁니다. 하지만 이 거인이 만약 깨어난다면 그 파급력은 상상하기 어렵겠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회사들의 전략, 이게 가만히 보면 크게 두 가지 모델로 딱 나뉩니다. 하나는 정원 모델, 다른 하나는 다리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두 모델은 정말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왼쪽에 담장한 정원 모델, 이게 바로 메르카도 리브레 방식인데요.
자신들만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사용자들이 자기네 생태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딱 가두는 일종의 락인 전략이죠. 통제력은 높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크고요. 반면에 오른쪽 그래비테칸 개방형 다리 모델은 외부에 검증된 스테이블 코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파트너십으로 생태계를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훨씬 빠르고 리스크는 적지만 통제력은 좀 약하겠죠. 정말 장단점이 명확하죠? 그래서 단순히 정원 모델이 좋아요, 다리 모델이 좋아요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거든요. 바로 실행력입니다. 얼마나 자기 생태계를 단단하게 통합하고 각 나라의 복잡한 규제 환경에 잘 적응하고 또 흔들림 없이 명확한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밀어붙이느냐. 결국 이런 것들이 승패를 가르게 될 겁니다. 물론이죠. 이 혁신으로 가는 길이 장밋빛이기만 한 건 절대 아닙니다. 이 멋진 비전을 현실로 만들려면 모든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넘어야 할 아주 높은 허들, 즉 장애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크게 4가지 핵심 장애물을 꼽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비자 신뢰의 격차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처럼 예금자 보호 같은 안전장치가 없잖아요. 이걸 과연 1만 소비자들이 믿고 쓸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문제죠. 두 번째는 아직도 너무 복잡한 사용자 경험, 즉 UX입니다. 쉽고 편해야 쓰겠죠? 세 번째는 보안과 디패깅 리스크. 작년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때 USDC 가치가 잠시 1달러 밑으로 떨어졌던 거 기억하시죠?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다는 불안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가 갑자기 정책을 바꿔버릴 수 있는 규제 불확실성입니다. 이 4가지가 정말 큰 과제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전부 종합해보면 우리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거대한 경쟁의 본질은요, 단순히 누가 더 뛰어난 기술을 가졌느냐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궁극적으로 이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기술이 아닌 바로 신뢰다. 이 문장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신뢰라는 지점에서 기존 브랜드들의 어마어마한 힘이 발휘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메르카도 리브레나 그랩은 이미 수년, 수십 년 동안 수억 명의 소비자들과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이 브랜드들을 믿고 있죠. 바로 이들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뭔가 복잡하고 낯설게 느껴지는 기술을 소비자들이 이미 믿고 사용하는 아주 안전하고 익숙한 경험으로 멋지게 포장해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플레이어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의 마지막은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은 과연 이 거인들 중 어떤 기업을 가장 먼저 믿고 마음을 열게 될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미래 결제 시장의 지도를 새로 그리게 될 겁니다.